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학선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년퇴직 한 지 7년 벌써 됐네요. 배용환입니다. 예, 저는 경북 청송에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박무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있습니다. 박만호라고 합니다. 저는 울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있습니다. 오은경입니다. 이 두 분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셨다는 점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모시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사로서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좀 참담하셨을까 싶은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때 변론하셨던 이광철 변호사님이 쓰신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배용환 선생님, 박무식 선생님 두 분을 처음 뵌 건 2011년 7월경이었다. 두 분은 경북 안동에서 평통사와 정교조에 가입하여 활동하셨다. 나중에 변론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두 분 선생님은 아이들이 물신주의에 빠지지 않고 사람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는 참 스승이셨다. 동시에 민족의 분단에 깊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이 평화와 통일을 이룰지를 모색하는 시민이기도 하셨다. 이분들이 인터넷 다음 카페 안동 평통사 등에 올린 글이 공안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고 2011년 6월경 압수수색을 받으셨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평통사가 있는데요. 안동 평통사는 그 2000년 무렵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우리가 그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정교조 포함해서 시민단체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안동 평통사이고 쭉 이제 한 20년여 넘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 여는 사람들. 여는 사람들?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그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벌써 8만 명이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입법청은 5월 10일부터 시작해서 5월 10일? 네, 원래 청원의 그 요건이 10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엄청 빠른 속도라고 들었어요. 일주일이 채 안 돼서 10만 명을 채우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로그인도 해야 되고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뭐 인증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여타의 서명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셨죠? 예. 네. 청원하는 방법 어려워서 보통 줄여서 이제 국보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보와 같은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대로 국가보안법이라 좀 불러야 될 것 같고 그 일제 시대 때 그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조선 독립운동까지 이제 확산돼서 조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탄압하는 이제 그런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가혹하게 이렇게 처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치안유지법 때문에 이제 사회 전반이 이제 위축되는 효과를 이렇게 봤죠. 근데 이 법은 일제 패망하면서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연합군의 요청 사항이었어요. 치안유지법 없애라. 그래서 미국이 요구해서 이 법 일본에서는 없어졌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해방 후에 미군정이 묵인했어요. 이제 친일파들까지 이제 부활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일파 부활을 방해하고 하는 세력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그게 뭐 사회주의자들 뭐 등등해서 잡기 위해서 반민족 처벌법은 이제 폐기시켜 버리고 이제 국가보안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1948년 12월인데요. 처음에 만들 때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사회가 이게 좀 소란스러우니까 이걸 좀 안정시키면은 없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독소 조항이 많아서 일반 법으로 하기엔 좀 힘들어서 이제 그 당시 국회의원들도 한시적으로 잠깐만 하자 했던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73년째인가요? 내용은 그대로 일제시대 때 치안유지법을 카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똑같습니다. 똑같고 독립운동가 잡던 법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정권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잡아가두는 그런 법. 그 당시 감옥의 70%가 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였대요. 독립운동가 반열에 오르셨네요. 일단은 모든 그 국민들이 그 잠재적으로 불순분자가 되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공안 당국에 포착이 되는 경우에는
좀 아주 극한 말로는 간첩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모든 국민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것이 유지됨으로 인해서 그 분단을 계속 유지하려는 세력,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폐 세력이 그 비양심적으로 금전을 모르고 민족을 배반해서 그 친일의 명목을 자손 대대로 유지하는 그러한 관료로부터 해갖고 뭐 비양심적인 기업가로부터 해갖고 이런 사람들이 유지하고 전부 다 싶어하는. 유지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주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해요. 이 국가보안법을 또 다른 말로는 그런 이제는 막걸리법, 뭐 고무줄법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법을 집행하는 걸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법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자기들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국가보안법 속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소지가 그 다른 어떤 법보다도 엄청나게 많다.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의 그 남북 그 낮은 단계 연방제 이런 것도 세월이 지나면은 더 발전돼야 됨을 불구하고 그건 20년이 지났는데도 남북 연합, 남북 연방 이런 것만 해버리면은 잡아 넣을 수도 있고 안 잡아 넣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누군가 잡아 넣게 갈 수 있고. 그래서 고무줄법이라고. 예, 그래서 뭐 막걸리 법이라고 하고. 네. 막걸리법은 막걸려서 막걸리법이에요? 그런 뜻도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술 한잔 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해도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막걸리법 혹은 이제 고무줄 느리듯이 이제 뭐 별거 아닌 것도 엄청나게 이렇게 느려서 부풀려서 이렇게 처벌했고 해서 사실 뭐 70년대, 80년대 사례를 들어보면 그런 비슷한 유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법이었기 때문에 내가 보는 제일 획기적으로 개정이 됐던 게 언젠가 91년이에요. 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을 전제 조건을 갖다 많이 달아놨어요. 그럼 7조에도 보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줄을 알면서 그런 줄을 알면서 무슨 행동을 했다. 이런 그 밑에 앞에 전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라도 보면 이적 표현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위해한다. 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해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조건이 91년에 국가보안법에 전제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압수수색 당했던 게 2011년이에요. 그러니까 91년 개정된 이후에 20년이 지난 뒤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내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피고인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무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죄인 걸 확신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셨죠? 그게 이제 찬양을 하셨나요? 아니면 박은선 경우는 좀 더 많지 싶은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더 많으시군요. 이적 표현물 제작 반포 제작. 만들어서 어디다 터날랐다. 그게 16건이고 이적 표현물 소지 요게 24건이고 합쳐서 40개인데 맞네요. 그 중에 한 개라도 유죄면은 명유죄를 받는 거예요. 통일뉴스 여러분들 다 아잖아요. 사이트.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 카페에 옮겨왔는 게 이제 거진 다지 뭐. 그게 이제 그 40건에 대해서 다 지금이라도 그 인터넷에 찾으면은 그냥 다 나와요. 누구나 그냥 누르면 나올 수 있는 거. 그냥 그거를 공개된 사이트에 있던 글을 스크랩해서 옮기신 거예요. 뿐이잖아요, 맞죠? 그냥 듣기에는 되게 무섭네요. 40건이나. 선생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네. 뭐 연구 모임은 교육자, 교사들끼리 전부 다 이렇게 카페라는 게 하나 개설되면 여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자기가 알고 있고 또는 자기가 좋아하고
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다른 사람한테 버티는 게 또 전문 모임을 한 이유죠. 모임을 하는 네. 이유잖아요. 네. 김상일 교수라는 네. 분이 아주 글도 한신대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상당히 저 마음에 많이 들어서 그 글을 다수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글을 많이 이렇게 제가 인용을 많이 했고요. 전부 다 공개되어 있는 북한의 소설이라든가 또는 그 전에 출판된 소설 한 번 더 한번 읽어보자. 이런 것들을 제가 소지하고 또는 갖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갑자기 이것이 이적 표현물로 순각 소지로 되는 것이지요. 사실 그냥 다운받아서 출력해 있으면 그냥 소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전부 다 통일부에서 교육받고 다 신고하고 그렇게 갔다 오고. 잠입은 아니시잖아요. 잠입. 잠입을. 아닌데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와 우리 계례 하나 되기라는 그 단체에 내가 계속적으로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 단체에서 메일이 왔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우리 후원한 대상으로 한번 방문해 보자. 그래서 신청해 보시려니까 그래서 신청해서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합법적인 거예요. 비록 합법적으로 갔지만은 당신이 찍은 사진들이 내가 이제 가면 사진들을 많이 찍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어떤 카페나 블로그에 올릴 거 아닙니까?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내가 진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다가 걸렸으면 떳떳하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교사로서 내가 응당히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다 그러는 자책이 있었거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문제로 걸렸으니까 그게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네가 있었으면 법정에서라도 나는 싸우고 싶어서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국가보안법으로서 기소를 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내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동료 교사들, 가족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위축된다는 거죠. 저 사람하고 같이 공부했다가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 저 사람하고 술자석이나 어떤 포럼에 가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있는 것만 해도 또 함께 연구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피해를 준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한 사람을 감싸고 있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고 이런 일을 하려면 SNS를 하면 안 되는 거야. SNS는 싹이 다 잡아.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제공하는 모든 권리를 일순간에 리셋시켜버리고 다 이제 없는 걸로 치고 다 가져가 버리는 개인정보나 뭐 이런 게. 그렇죠. 뭐 법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진짜,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도 절차를 다 거쳐서 협조 업무를 보냈습니다 하는데 하여튼 자기의 모든 게 다 틀린다고 봐야 돼요. 내가 컴퓨터를 4대를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그 포렌식 방식으로 다 복사해 갖고 와버립니다. 그 유명한 포렌식. 2011년에 시작해서 재판 최종 판결까지 몇 년 정도 걸리셨죠? 만으로는 한 6년, 와. 6년 6개월, 횟수로는 8년. 네. 이제 교실로 우리가 조금 들어와 보면 초등학교부터 해마다 그 남북 통일을 바라는 그 단원들이 있잖아요. 국가보안법을 생각한다면 말하기가 그렇죠. 다음 주부터인가요? 통일교육 주간이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남북의 동질성을 찾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북녘의 사진전을 교실에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경북통일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북한의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도 좀 왜곡된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찬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통일부에서 만든 교재를 그대로 써도에도 불구하고 이는 북을 이롭게 하려는 생각으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들어있죠. 평화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북의 아름다운 자연이라든지
뭐 좀 평화롭게 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면 사상 의도를 묻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북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사진들 이런 걸 보여주면 국가보안법에서 우리의 사상을 검열하진 않겠네요. 아무 문제 없죠. 평화 통일 교육을 함으로써 민족 전체가 번영으로 나가자는 것이 초중고의 통일 교육의 목표잖아요. 우리 남북이 이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허용해야만이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이죠. 그 내가 보건대는 그래도 별 문제 없을 수도 있다. 91년도에 들어갔던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거의 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들을 갖다 보고 자기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또 존재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자유를 그걸 허용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폐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국가보안법이 나에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된 법이 아니냐, 뭐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 영화 이런 소재로도 가지게 되는 한계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아주 인기리에 방영됐던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북의 배경이 너무 평화롭게 비춰진 것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이런 소지가 된다는 이런 가십도 있었는데, 그런 창작의 어떤 사고의 제한이 당연히 우리한테 다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폐지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죠. 그 초등학교 6학년 뭐 사회교과서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거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한 자료를 그 당시 광주교육청에서 한번 만든 만화책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학급 도서로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이 재밌게 봤습니다. 검정고무신이라고 굉장히 인기 있었던 만화 작가인데 그분이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이제 만화책을 만들었었어요. 이제 그 책을 학급 도서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학부모가 이제 교장실에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때 이제 느낀 거죠.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 가족의 형태든 뭐 인종이든 이렇게 말할 때 절대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북으로만 넘어가면 우리 스네링은 북을 좋아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듯한 시선을 느껴가지고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를 사랑하는데. 그런 시선을 느낀 것도 검열이죠. 검열 아닐까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국가적인 과업이 뭐냐? 당연히 통일이 제1번이다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선생님 중에서 그렇게 많지를 않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었는 중요한 요인이 국가보안법이다. 박근혜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통일이 미래다라는 걸로 엄청나게 연재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때는 진짜 뭐 굉장히 흐뭇했지요, 조선일보가. 통일 대박론이었죠 그때. 가령 똑같은 신문에 논조를 해도 우리 정부나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하고 같이 평화 번영을 이야기하면은 국가보안법이 될 수가 많고, 미국이 그런 협상하고 둘이 의논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되는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일이에요. 저는 평화인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이렇게 평안한 삶을 유지하는 것, 또 뭐 이렇게 큰 사고 없이 큰 뭐 이런 다툼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마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그런 평화가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사회고,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권. 생명권을 가장 집단적으로 없애는, 말살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면서도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사회잖아요. 남과 북의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평화된 남북관계, 뭐 통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 생명이 전쟁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세상. 난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제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이제 그전 인류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역시 먼저 해야 된다는 현명한 생각이었어요. 저는 어떤 큰 힘 있는 나라가 어떤 이 땅을 이렇게 몇몇 그 힘을 위세를 떨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모든 생명들 또 우리 그 자연의 모든 생명들과도 이 지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미래가 아닐까. 예. 처음 했었어야 됐어. 저는 질문하면서 뭐 생각지 않아요? 창의력. 저 창의력하고 그 뭐였지? 정보통신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국가보안법은 이제 뭐뭐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먼저 한번 하실래요? 네. 여러분, 이 다 쓴 종이가 뭐죠? 다 쓴 폐지. 폐지.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답이다. 네. 그 우리가 그 정신이 좀 가물가물하면 귀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예, 저는 뭐 아주 교과서적으로 통일하지 말라는 법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를 섬으로 만든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 대륙과 떨어진 하나의 섬으로 만드는 법이 아닐까,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까지 복과에 다 같이 요거 들고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답이다라고 할까? 와. 당첨됐어요. 자, 다 같이. 제가 외칠까요? 제가 먼저 외칠게요. 자,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답이다. 네. 잘하셨습니다.